안녕하세요. 연금투자절세 전문 컨설팅 해안입니다. 금투자, 골드투자를 연금저축, 퇴직연금 IRP, 퇴직연금 DC에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ISA도 가능합니다. 이런 계좌들을 절세계좌라고 하죠. 금은 펀드로 투자할 경우 수익을 실현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15.4%. 그런데 이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금을 투자하는 여러 방법과 그에 따른 세금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금 투자에서 첫 번째, 금은방에서 실물로 금을 사서 보관하다가 매도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은 일단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5%라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매도할 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금을 사서 보관하다가 15% 이상 올랐을 때 매도해야 하네요.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KRX 금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입니다. 증권사를 통해 KRX 금현물 계좌를 만들고 1g 단위로 금에 투자합니다. 증권사에 내는 수수료는 있으나 매도했을 때 세금이 없네요. 금을 실물로 찾는 게 아니고 단순 투자 목적이라면 차익에 세금이 없으니 좋습니다. 세 번째는 금 ETF에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금 ETF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것이냐 해외 증시에 상장된 것이냐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이 다릅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금 ETF를 매도할 경우에는 수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합니다. 수익을 실현했는데 배당소득세라니,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네요. 해외 증시에 상장된 금 ETF, 주로 미국에 상장된 ETF에 투자하는 건데요. 매도할 경우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를 다음 해에 내야 합니다. 모든 해외 주식에 대해 수익을 실현하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용한 순수익의 250만 원까지 세금이 없고 250만 원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를 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참고로 종합소득과는 별개로 얘만 내기 때문에 세율이 22%라 다소 높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 22%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세 가지 방법에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면 세금 없이 금 투자가 가능할까요? KRX 금현물 계좌와 국내 상장 ETF를 절세 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KRX 금현물 계좌는 별도의 계좌이므로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 퇴직연금 DC, IRP, 그리고 ISA와는 다릅니다. 절세 계좌에서 투자한다고 가정하면은 계좌를 해지하거나 연금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수익을 실현해도 배당소득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ETF를 투자할 수 있는지, 어떤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대표적인 금 ETF 4가지입니다. 에이스 KRX 금현물, 코덱스 금 액티브, 타이거 KRX 금현물, 코덱스 골드선물 H입니다. 모두 연금저축에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직연금 DC, IRP에서는 다릅니다. 코덱스 골드선물 H는 투자가 안 됩니다. 연금저축에서는 됐었는데 말이죠. 일반적으로 선물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ETF는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안 됩니다. 또한 코덱스 골드선물 H는 환율이 노출되지 않는 환해지된 ETF입니다. 즉, 환율이 오르던 내리던 관계없다는 것이죠. 단,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모든 상품에는 장단점이 있죠. 금 ETF는 안전자산일까요? 금이 안전자산이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퇴직연금에서는 금 ETF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안전자산이 아니죠. 이에 주식형 ETF와 함께 계좌 내에서 70% 이내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제도가 복잡합니다. 자, 투자한도 70%라는 것이 위험자산이란 말과 같은 겁니다. 참 한국말 어렵네요.
퇴직연금 제도상 금 ETF는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니까 만약 자산 배분 투자를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은 주식형 자산과 함께 대체 자산에서 금을 투자한다면 합해서 70% 이내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제도가 그러니까요. 금 ETF는 매매 차익, 즉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했을 때 배당 소득세로 처리됩니다. 이 말은 예금의 이자, 채권의 이자, 주식의 배당금, ETF의 배당금, 분배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과 함께 합산해서 금융소득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즉 2천만 원이 넘으면 곤란하겠죠.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배당소득세 15.4% 외에 추가로 세금을 내야 되고 건보료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절세계좌, 즉 연금저축, 퇴직연금 DC, IRP, 그리고 ISA에서는 저 배당소득세를 일단은 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안 낼까요? 해지하거나 연금 개시할 때까지는 안 냅니다. 그리고 해당 계좌들의 룰을 지키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건보료도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이에 장기적 관점에서 절세 계좌들의 용량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최근 금융 소비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에이스 KLX 금연물 ETF가 보수를 낮춘다는 소식이고 정말 낮아졌습니다. 0.5%에서 0.19%로 떨어졌네요. 서로 경쟁해서 내려가는 건 좋죠. 코어 자산은 자산 배분 투자로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산 배분 투자는 재미없고 솔직히 화끈한 맛은 없습니다. 근데 내 코어 자산은 폭락할 때 덜 잃어야겠죠. 금 투자를 언제 하면 좋을지, 얼만큼 투자하면 좋을지 등 자문이 필요하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상담 신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